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화나는 소식, 그리고 화끈한 소식, 또 짜증나는 소식 참 골고루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나는 소식입니다. 요즘 국방부를 북방부라고 조롱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SBS가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아서 주목됩니다. 지난달 19일로 예정되었던 합동 화력훈련 연기를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던 매체들을 왜곡, 과장보도 매체로 몰아세우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했던 국방부가 어제 기사 하나를 다루지 않는 조건으로 이른바 딜을 했다고 SBS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9일 오후 3시 엠바고로 걸렸던 지능형 스마트 부대 보도자료에 있었던 문구 중에 위성 영상 7장, 즉 평양 시내 10제곱킬로미터 3D 제작 시간을 30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이라는 문구에서 평양 시내 10제곱킬로미터라는 문구를 빼주는 조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 절차를 중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국방부가 왜곡, 과장 보도라고 목청 높이며 언론중재위원회로 가다가 되돌아오면서까지 평양 시내 3D 지형 정보 생성 시간 단축 사실을 지우려고 한 것은 북한이 시비 걸까 우려한 북한 눈치 보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며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보도는 또 비판이 나오면 대북 인식과 철학, 군의 역할을 설득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번 국방부는 총선 이후 멱살부터 잡는다라며 국방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오늘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위협하고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9.19 군사 합의 이행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장관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한탄이 나옵니다. 와, 우리 국방부 대변인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아요. 또 이 결제자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거 결제할 때 야, 이거 빼, 이거 나가면 큰일 나잖아.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걸러서 나와야 되는데 보도 자료에 평양 시내 10제곱킬로미터짜리 이제 지도를 만드는데 3D 지도 그거를 300시간에서 1.5시간, 1시간 반으로 단축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장거리 유도무기 이런 걸 쏘려고 하면은 장거리 유도무기는 지형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양 시내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유경 호텔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 뭐 빌딩이 갑자기 생기고 막 이런 게 자꾸 지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빌딩들이 자꾸 생기니까 달라지죠. 그러면 유경 호텔 생기고 갑자기 또 무슨 뭐 평양 종합병원 생기고 이러니까 순항미사일 막 날아가다가 병원 벽에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던 거. 그래서 항상 새로 생기는 이 지형들을 자꾸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300시간 걸리던 걸 1.5시간에 단축했다라고 지금 이제 홍보 자료를 냈는데 그 평양 시내 10제곱킬로미터 그걸 좀 삭제해달라 이겁니다. 아니 그거 왜 삭제합니까 그거를? 아니 우리나라가 장거리 유도무기 만들고 하는 거 전부 다 평양 때리고 무슨 뭐 삼지연 때리고 묘향산 때리고 하려고 만든 거지. 뭐 그거 뭐 컬렉션 하려고 우리가 지금 비싼 돈 들여서 만드는 겁니까? 당연한 그걸 이제 아마 담당자는 군인이겠죠. 당연하니까 적어놨을 겁니다. 그게 보도자료에 흘러나가서 기자들이 딱 받아서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이제 적으려고 하니 대변인실에 스톱 해가지고 이거 평양 시내 이거 좀 지워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그러면 이 지워주면 지난번에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기상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합동 화력 훈련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언론들이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합동 화력 훈련 안 했다라고 했던 거 그거 때문에 지금 고소하는 거 그거 취하해 줄 테니까 이 평양 시내 10제곱킬로미터 이거 다뤄주지 마세요. 다른 건 해도 되는데 평양 시내 이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제소하는 거 이거 취소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뭐 그래서 뭐 그렇게 받아줬다라고 해요. 또 왜냐하면 이제 이 국방부 대변인이 또 국방부 출입 기자, 국민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뭐 기자 출신들끼리 선후배 또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받아준 것 같은데 정말 야.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국방부를 국방부 장관을 매일 항상 육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당연직으로 맡아오다 보니까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했죠. 또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고 주요직이 뭐 전부 이제 육군 출신으로 다
다 도배를 하다 보니까 육방부라고 했는데 요새는 하도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까 북방부라고 한다고 그래요. 인터넷 댓글에 보면 뭐 북방부. 야, 이런 굴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을 통괄하는 이 국방부가 어떻게 북한 눈치 보게 한다고 북방부라는 이런 비아냥을 듣는 이런 상황을 만든 이 장관이 오늘 또 9.19 군사합의 우리 정말 잘하고 있다. 아이고 정말 참 넘사스러워서 정말 제가 더 이상 화를 내면 저만 손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화끈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차세대 저위력 핵무기 B-61-12의 전투기 투하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최종 실험 성공에 따라서 이제 핵 벙커버스터 B-61-12가 본격적인 작전 배치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신형 저위력 핵탄두를 사용한 핵 벙커버스터 B-61-12 폭탄의 전투기 투하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샌디아 연구소 측은 현지 시각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 공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에서 B-61-12 투하 최종 성능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밝히면서 폭탄은 저고도와 고고도에서 모두 투발됐고 F-15E와 호환성이 완벽하게 입증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핵탄두가 실리지 않은 동일 중량의 B-61-12 폭탄은 고고도 실험에서 25,000피트 고도에서 투하되어서 55초 만에 표적에 정확히 탄착했고 저고도 실험에서는 304m 상공에서 마하 1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는 중에 투하되어서 35초 만에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샌디아 연구소 측은 이번 실험으로 B-61-12 폭탄이 탄도비행 방식 또는 유도중력 낙하용으로 모두 투하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면서 향후 B-2 포격기와 F-16, F-35 전투기에서 출발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B-61-12 폭탄은 340킬로톤급의 위력의 폭발력을 갖는 기존형을 대체하는 차세대 저위력 핵무기인데요. 폭발력은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급으로 낮췄지만 30m급의 정확도와 수백 미터의 관통력을 갖는 벙커버스터로 개발된 최신형 핵폭탄입니다. 이야,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죠.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슬램 이글하고 똑같은 기종입니다. 여기에서 핵폭탄 떨어뜨리는 실험 성공했는데 이 B-61-12는 작년 말부터 양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양산해서 이렇게 발사 테스트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처음 보도가 나왔는데 이 B-61-12는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임무는 0.3킬로톤이야. 그럼 폭발력을 최저로 낮추어서 쏘아가지고 장착을 합니다. 왜냐? 다른 부수 피해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딱 김정은이 벙커 하나만 조져야 되는데 그거 좀 이 폭발력이 너무 크면 평양 시내 전체가 다 날아갈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3킬로톤. 아니야, 김정은 벙커 이번에 좀 커. 그러면은 1킬로톤. 아니야, 좀 더 커야 돼. 5킬로톤. 그래서 이렇게 50킬로톤까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폭발력을. 대단하죠. 그러면서 벙커버스터입니다. 기존의 모압이라고 하는 이 GBU-57 이 벙커버스터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쑥 들어가서 60m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관통 이 폭탄 자체가 일반 재래식 폭탄으로 관통하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60m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 B-61-12는 그 관통하는 그 탄자마저도 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관통력이 세겠습니까? 그래서 쑥 핵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백 미터, 도대체 뭐 몇 미터인지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냥 최소 60m, 그 재래식 폭탄인 GBU-57보다는 더 세겠죠. 그러니까 수백 미터를 뚫고 들어가서 핵을 터뜨릴 수 있으니까 김정은이 벙커 뭐 지하 200m에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지하 200m 아니라 200m 할아버지라도 이건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처음 발사를 했는데 문제는 왜 이걸 6월 8일 날 보도를 했을까요? 6월 8일 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알려드렸듯이 미국이 이제 항공모함 3척 지금 서태평양에 작전 배치했어 라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막
배치를 발표를 하면서 6월 8일 날 이걸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언제 했냐 알아보니까 3월 달에 한 겁니다. 3월 달에 한 것을 이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6월 8일 날 보도를 했다라고 한 것은 이 시점에 뭔가 해야 할 정치적 이슈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냐? 김정은이가 갑자기 김정은도 아니죠. 김여정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가지고 남조선한테 적재정책 한다라고 이제 마구마구 떠들고 있으니 이거 뭐 지금 안 그래도 내가 플로이드 사태 때문에 대선에서 지금 어려운데 ICBM 쏘고 SLBM 쏘고 하면은 이거 확 떨어뜨려서 꽂아가지고 제거해버릴 수 있어. 까불지 마. 우리 지금 이거 이제 실전 배치했어. F-15에 달았어 이거. 라고 공개를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김정은 들으라고. 그래서 까불지 마. 쏘지 마. 도발하면 죽는 거야. 라는 사인 아니겠냐.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에 스케줄에 보면 F-35, F-16, B-2 이런 데도 이제 실험을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3월 달에 이 F-15E에다가 했으니까 아마 지금 석 달 지났으니까 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은 지금 슈퍼호넷 전투기를 몇 대를 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슈퍼호넷 전투기가 이 B-61-12 이 핵폭탄을 운용할 수 있으니까 독일이 나머지는 전부 유로파이터로 하고 그 핵폭탄 투발용으로 슈퍼호넷 전투기를 이제 몇 대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실험 다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 F-15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때릴 수 있고 F-16 마찬가지로 미자와 기지에 있는 F-16 그리고 이 뭐 주일미군 또 주한미군에 있는 F-16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야, 기대됩니다. 그리고 F-35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대됩니다. 2,000파운드 들어가니까. 그래서 김정은 까불지 마라. 도발하면 죽는다. 라는 사인을 느닷없이 6월 8일 날 3월 달에 했던 실험을 지금 공개한 게 아니냐. 기대됩니다. 자, 이제는 짜증나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상국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망조가 들어 급속히 추락하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이 향후 5년간 48조 6천억 위안 한화 8,262조 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웹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 양회 이후에 한중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 한국 기업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그는 투자 주요 대상 품목으로 미국이 적극 제재하고 있는 5G,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등 화웨이와 ZTE 등 IT 관련 종목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탈중국 네트워크 대신 중국을 선택하라 라는 우회적 압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싱 대사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현재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양국이 실질적으로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성사될 것이다 라며 최근 미국이 요구한 탈중국 네트워크 불참과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시진핑 방한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지 시각 9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최근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한 HSBC를 언급하면서 중공은 기업의 비굴한 행위에 보답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전 세계가 중공을 적으로 돌리는 마당에 중국을 투자 기회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 우리 기업인들이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싱하이밍 대사. 여러분들 중국 대사 이름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 적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미국 대사 이름은 상당수가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었죠. 과거에 뭐 리퍼트 대사, 지금 해리스 대사 이렇게 외우는데 왜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고 또 우리 안보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이 싱하이밍 대사는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정부 들어와서 중국의 입김이 세긴 세나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중국이 이제 5월 말에 양회를 했고 그 양회에서 많은 정책이 결정이 되었죠.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양회에서 이러이러한 결정이 생겼으니까 한국 기업들 이렇게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 그거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냐,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하는 거, 그건 뭐 대사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니들이 우리에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진핑 주석이 올 거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현재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양국이 실질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성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니들이 미국 주도하는 그 반중국 네트워크 가입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투자 유치하는 거 여기에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 주석님께서 오시질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러면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오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여기 있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황제님께서 안 오시면은 황은이 만극하오지요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절절절절 매면서 벌벌벌 떨면서 또 안절부절 하면서 그런 사람들 천지로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중국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막 감동하고, 미국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저 위에 득실득실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 시진핑 황제님 모시려고 하면, 시 황제님 모시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탈중국 네트워크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기업들 초대표 팍팍팍 까가지고 빨리 투자하라 그래. 안 그러면 막 구속 막 시켜버린다 그래. 이러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가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SK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웨이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SK에 이제 뭔가 납품하라고 압박을 줬겠죠. 그런데 미국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거기에 협조하면 조져버리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 SK에 부탁합니다. 협조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가까이 SK텔레콤 장기 고객이에요. 1993년도부터 제가 휴대폰 쓰면서 오직 SK텔레콤 한 길만 걸어왔던 사람인데, 만약에 SK하이닉스 또는 SK텔레콤 이런 데서 중국 화웨이 협조를 하면 저는 KT로 갈아타야 되겠습니다. 뭐 LG, KT가 뭐 딱히 마음에 드는 거 아닌데, LG는 지금 화웨이 완전히 지금 5G를 하고 있으니까 LG는 갈 수 없고 KT로 갈아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댓글에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서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SK 이런 식으로 중국 화웨이에 협조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으로 또 어렵게 만들면 저는 이거 갈아탑니다. 30년 고객이었지만 갈아탑니다. 자, 싱하이밍 대사 이런 협박, 압박에 시진핑 주석 모시려면은 니들 투자해. 그리고 반중국 네트워크 가입하지 마. 미국하고 이거 해. 라고 한 여기에 우리 정부가 굴복하는지 안 굴복하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